비트코인이 수렴을 돌파한 가운데 알트코인도 어느 정도 시세 견인을 하고 있고 어떤 코인이 유망한지 이 영상만 보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수렴을 돌파한 상황이고 여기서 리테스트를 할지 아니면 바로 갈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주요한 이 저항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리를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업비트를 보게 되더라도 알트들이 조금 반응이 오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도미넌스를 좀 보게 되면은 얘가 주요 저항을 돌파한 상황은 맞다. 그러나 이제 이 눌리는 상황에서 여기에 리테스트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알트장이 빨리 오냐 천천히 오냐의 차이가 결정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얘가 어쨌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여기 있는 지지선 있죠? 여기 53%대를 만약에 이탈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알트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렇게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어쨌든 알트장은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3대7의 비율을 자꾸 말씀드렸어요. 3이 뭐냐? 비트코인 형제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스택스 이런 애들을 말씀을 드렸고 7은 이더리움을 반드시 포함한 알트들을 말씀드렸어요. 특히 시총이 큰 알트들을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어쨌든 얘가 올라가면서 리테스트가 되든 아니면 돼서 올라가든 아니면 그냥 바로 떨어지든 상관이 없다는 거. 그냥 3대7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 과정에서 멘탈이 나간다면 3대7에서 3을 알트로 하고 7을 비트로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뭐가 됐든 간에 결국 뭐가 온다고 말씀드렸다? 알트장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알트장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욕을 먹으면서도 결국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과정은 굉장히 좋은 과정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김프도 다시 10%대에서 5%대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너무 투명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반복해서 말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이해를 하거든.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과정에서도 똑같은 소리 한다고 욕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와서 보니까 맞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항상 제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이런 게 오기 전에 대비를 할 수 있으면 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저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그 대비하는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렸고 이 횡보 과정 중에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횡보가 될 거다. 그렇죠? 좋은 횡보가 될 거다. 이거 하락 아니다. 횡보다. 상승장 고점 아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게 어쨌든 이 과정에서 지표를 적절히 시켜줬고 다음에 올라가 주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무빙이 되겠죠. 그래서 73650 여기 고점을 찍었던 곳을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드렸던 이 주봉의 모양이 있잖아요. 비트파이낸스로 주봉을 또 보게 되면은 여기 상승장 고점을 일직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저항을 몸통으로 맞고 뚫었고 몸통으로 지켰고 요번에 딱 이 부분까지 한 번 더 테스트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무빙이 되면 이제 주봉상에서 이러한 캔들이 뜰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물량 털기들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뭐냐 여기서 어쨌든 잘 팔았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잘 팔았다라고 느껴가지고 이 부분에서 숏을 먹었다 냠냠 하다가 그리고 이제 떨어질 거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내 물량도 익절해야지 혹은 뭐 손절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현금 비중을 엄청나게 높여놨는데 여기서 어버버버 하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이런 결과적으로 이 숏 익절한 것보다 내가 물량을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나았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현금 비중을 갖고 있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무빙에서 아유 떨어져봐 58,000원만 더 잡아줄게 하는 용도로도 쓰지만 이 구간에서 움직임을 내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현금 25에서 30%는. 그래서 그걸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린 건데 이제는 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승장이 끝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쨌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계속 나를 좀 다잡아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제가 영상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했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전혀 의미 없는 소리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조회수를 위한 거였다면 그렇죠? 똑같은 말을 했을 때 구독자들이 싫어할 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유튜브가 같은 말을 반복을 했는지 이 구간에서 횡보라고 얘기하면서 박스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김프도 보세요. 정말 투명하잖아요. 구글 트렌드, 김프 다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 아서에이즈 같은 애들이 한국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면 또 무시당한다고 발끈할 게 아니라 이들이 뭐 때문에 무시를 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시를 당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성찰해야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성찰을 해야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 장고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은 맞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김프가 빠지고 있고 이건 다시 추후에 늘어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인들은 또 몰려올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저 스트레스가 많아서 약간 좀 유튜브를 할 때 사명감 아닌 사명감 같은 것도 하긴 해요. 왜냐면 코인이라는 것은 같은 시간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똑같은 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잘하면, 한국인들이 잘하면 해외에 있는 그 물량들이나 자금을 뺏어오는 거에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같은 거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까지, 저도 되게 입 아프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면은.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도 좀 기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에서 보자면 어쨌든 여기서 수렴을 탈출을 했고, 네, 여기서 시나리오 2의 형태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더라도 한 8만대나 요 8만 9만 사이에서는 한 번 또 조정이 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얘가 여기서 어쨌든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쌓아서 한 번 더 간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큰 수렴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뭐 9만대, 8만에서 저는 9만으로 좀 보고 있긴 한데 여기서 좀 큰 수렴의 형태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알트들이 초반에는 좀 눌리더라도 그 다음에는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때가 좀 더 확실한 알트의 시그널이 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렴을 보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비트코인의 2달 차트인데요. 이 주요한 몸통을 그어보니 좋은 리테스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비트코인의 MVRB를 보게 되면은 일종의 추세선 같은 게 이렇게 그어지는데 아직 여기까지 도달하기 멀었고, 그리고 항상 비트코인의 사이클 정점에는 빨간색 선까지는 도달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낙관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2020년 7월 20일 주경 대표가 올렸던 온체인 지표 상태에서 매수 시그널이다. 채굴자는 판매하지 않고 고래로부터 상당한 거래소의 유입도 없다. 모든 거래소 준비금은 최저치를 기록했고 그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게 이제 물량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지표를 상태를 봤을 때 9,200에서 매수다라고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똑같이 이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전 비트코인 반감기와 같은 분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과정에서 추후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보면은 이 초록색 박스 구간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얘가 이 박스 구간 이후에 이 탑이라는 걸 찍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암호화폐가 사이클 정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겠구나, 2024년에 끝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다가 매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2021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급증한다라는 것은 암호화폐 업계의 긍정 시그널이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그 파월이 돈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준이 돈 찍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인 자체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요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의 현물 ETF인 IBIT의 자산 규모는 현재 200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이는 전체 ETF 상품 중 상위 88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iShares, MSCI, 이머징 마켓 ETF인 EEM과 바네크 반도체 ETF인 SMH 등 쟁쟁한 상품을 모두 제쳤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코인이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버블이거든요. 저는 이제 버블장에서는 이게 88위가 아니고 더 높은 순위를 올라가야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서클 웹3 서비스에 솔라나가 이제 추가됐다고 하는데 솔라나는 점점 근본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메타 플래닛이 658만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아시아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뭐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매집하는 성향이 일어나면은 그 부분에서 또 파급돼서 코인 장도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좋은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계속 비트코인이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다 매수를 하니까 보면 되겠고, 되게 긍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영상을 보시다가 좀 어떤 코인인지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좀 알고 싶다, 언제 사는지 언제 파는지 몇 프로 들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고 저랑 좀 더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싶다, 1대1 대화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다음에 멤버십 전용 게시글에서 이 멤버십 브리핑방 주소와 그다음에 카톡방 주소, 두 가지 주소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모두 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멘틀도 타겟을 갖고 그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면은 이캐시도 타겟을 갖죠. 이런 식으로 장이 안 좋은 횡보장일 때도 수익을 냈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도 같이 제공해드리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과 별도의 방에 선물방이 이렇게 있는데요. 선물방도 요번에 보면은 양양하게 67,700과 68,400에서 타겟 잡아가지고 1차 익절, 2차 익절, 3차인 72,000까지 익절한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선물방은 멤버십과 별도의 방이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선물이 좀 어렵다,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럼 안녕.